해봅시다. 담님은 미슐린 올린 글 보고 또 자리도 여기 이렇게 앉으시는데 좀 어때? 그냥 별 생각이 없긴 한데 미슐린이 그냥 솔직해서 좋았고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상담사한테, 내 개인 상담사한테 그런 생각을 느껴봤으니까 그래서 이해가 됐고 차라리 이렇게 행동해서 좋아요. 그래서 좀 귀엽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개인 상담은 누구신 아니에요? 맞아요. 예전에는 무지개랑 했거든요. 그래도 누구신 어디까지 안 뜨세요? 누쌤한테는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근데 진짜 그 이해가 돼요. 약간 예전에 내가 듣기로는 개인 상담사가 약간 집단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은 더 말을 많이 건다든지 더 많이 공감해준다든지 이럴 때 질투 났다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상담한 지 1년, 2년 이렇게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는 관계가 쌓여가는 내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도 질투 날 것 같은데 그냥 자리만으로 질투 나는 게 이해가 돼. 나는 솔직히 그거는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근데 나도 되게 무지개한테 엄청 왜냐하면 관계성이 나한테 너무 깊은 사람이니까 진짜 옆자리에 앉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 그럼 내가 못 앉으면 약간 그것만으로 속상하고 되게 그랬거든. 되게 그랬어서 되게 이런 마음들이 이해가 어떻게 공감받는 느낌이에요? 그냥 왠지 나랑만 얘기했으면 좋겠고 나랑만 지냈으면 좋겠고 그냥 집단 상담에서 저희 개인 상담처럼 갈등을 했거든요. 상담사랑만 그랬어서 집단들 뭐라고 한 적도 있었고 초반에 집단 처음 할 때 뭐라고 하면서 갈등했는데? 아니 개인 상담에서 얘기하죠. 왜 여기까지 와서 1시간 동안 상담사한테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상담사한테 꽂혀 있으니까 왜 그러냐. 다른 집단원들이 그랬다고? 철새님도 그렇고 그렇게. 그러니까 담님은 그러니까 무지개랑 집단에서 무슨 얘기를 1시간 동안 했냐고요? 개인 상담에서 서운했던 거에 대해서 그 개인 상담에서는 정작 얘기 못하고 집단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뭐 나한테 왜 더 관심을 안 갖냐 이러면 얘기했던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그 서운했던 게 약간 그런 거였어요. 왜 너는 왜 선생님은 그때 선생님이랑 했으니까 선생님은 왜 먼저 나한테 이렇게 표현을 안 해주냐? 왜 먼저 화를 안 내주냐? 왜 자꾸 나는 힘든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집단에서는 좀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게 먼저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개인 상담에서는 표현을 막 못하는데 왜 개인 상담에서 왜 못하냐? 내가 이거를 좀 탓했던 그런 거. 약간 선생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미슐린 그 보고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강렬한 감정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좀 놀라고 약간 담님이 밉다고도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게까지? 나도 좀 놀랐어. 근데 밥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미슐린도 밥 먹어요. 밥 사다가 그걸 먹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저도 어쩌다가 먹은 거라서 처음 먹은 거지. 전시회 가서. 그치. 전시회 가서 뭐 해줄까? 그러니까 선물이나 어쨌든 그런 걸 좀 사오잖아요. 그럴 때 오면은. 근데 이제 빈손으로 와서 뭐 해줄까? 이러다가 그럼 저녁 안 먹었으면 좀 밥이나 같이 먹자 해서 수플림하고 같이 먹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뭐 해야 되나? 나도 전시회를 해야 되나? 전시회는 축하받을 일을 해야 되나? 약간 뭔가 해야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걸리는 부분이 약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나랑만 친해지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친한 것 같아. 그러면 나랑 더 친하게 지내줘라고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게 좀 약간 거슬리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 되잖아. 그게 어려워서 미워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미워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더 친해지고 싶으면 얘보다 더 나랑 더 친해져줘요. 막 나랑 밥 먹어, 나랑 밥 2번 먹어.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미신님은 그런 게 많이 어려워요. 요구하는. 그렇게 하다가 관계가 깨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쌤은 뭐라고 해요? 안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요구해도 되냐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나랑 관계 안 할 거냐고.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데랑 관계 안 할 거예요. 3등이잖아. 아 진짜. 루센 마음이 3등인가 봐. 그럼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죠. 누다신님은 나한테 확실하게 관계 설정을 해서 했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믿어지고 계속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지. 이해가 안 돼. 누가 하면 우리가 되게 안 친한 줄 알겠어. 근데 친하던데 그랬잖아. 그럼 3등은 왜 하니? 3등 빼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미실님이 루쌤을 다 못 믿고 있는 것 같은데. 3등이 뭔데요? 내 담자서는 상단이래. 엄청 높네. 엄청 높은 건데? 집단의 몇 명인데. 근데도 되게 불안해요. 저보다 좀 더 잘해준 사람 있으면 막. 1등이 아니라서 그런 아, 나는 거예요? 1등, 차라리 1, 2등은 안 부러워요, 제가. 그래? 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막 안. 근데 이제 3등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이 늘 그냥 불안하고. 괜히 시켜줬어?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 안 시켜? 저도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상담사를 잘 못 믿었거든요. 3등이면 진짜 높아. 그러니까 그냥 뭘 해줘도 난 이미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담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되게 그게 딱 저 혼자만 관계가 흔들리더라고요. 그 사람 가만히 있는데. 그럼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하면서 믿게 됐죠. 계속 나 불안하다 얘기하고 그럼 또 거기서 왜 못 믿냐 짜증내고 뭐 여러 사건도 있었고 이러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밤님은 요구를 해요. 저도 원래 못했거든요. 근데 하기 시작해서 억지로라도 내가 연락해도 되냐 뭐 이제 뭐 밤에라도 뭐 연락해도 되냐 그러면 이제 그 아예 얘기를 했어요. 전화 받고 상황이 안 되면 차라리 나를 차단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연락처 차단이 아니라 그냥 나 지금 연락 못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도 요구하고 내가 뭘 요구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다 하나하나 내가 뭘 원할까 이런 것들 막 생각해서 해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부담스럽구나. 그럼 왜 안 해줘 이러면서 또 할 얘기가 생기니까 또 그런 걸로 갈등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예전 상담. 네, 예전 상담사랑. 그러니까 거기에 꽂힌 거야 지금 또. 뭐에 꽂혔는지 알아? 누다심이랑 그랬는지가 궁금한 거라고. 다른 건 아무 상관없구나. 그래. 이런 얘기 백날에 나면 없어. 아니에요. 좀 그래요. 그래? 저도 얼마나. 이게 된다고? 갑자기? 아니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시간이랑 다른 문제가. 이건 안 꽂혀져 미실님은. 미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실님이 진짜 나이 꽂힌 줄 알겠어. 아까 우리 오전에 한 얘기가 있잖아. 어떤 사람이 빨리 얘기해 본인은. 그 남편한테도 그러거든요. 처음에 남편한테 이렇게 꽂혀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담하면서 상담사한테 또 꽂히고. 지금은 남편한테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인 줄 알겠어. 남편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해도 열받아가지고. 누나였다고요. 할머니 안 했고. 본인 남편이 할아버지니까 그 누나면 할머니지. 그리고 그 얘기도 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야 돼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 이거. 이게 저한테 대입을 하면은 학교에서 복지 상담실 선생님이
다른 애들 더 좋아하고 그래 열받아? 모르겠는데 약간 서운할 것 같긴 해. 서운할 것 같기는 해. 그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약안 먹고 아주 술 마시는 거 죽여버리고 싶구만. 그 상대방을 네. 좋아하는 밤님을 나를 약을 안 먹었으면 밤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아. 그 분노가 얼마나 큰데. 지금 잠재적으로 본인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앉으신 거야. 아니 근데 식사를 하시기 전에는 옆에 앉아 계셨던 거잖아요. 네? 식사하시기 전에는 그 전에 있었던 두 분간의 그런 거는 그냥 옆에 앉았던 거 말고는 없지 않나요? 그냥 옆에 그러니까 식사 앉는 사건 말고는 옆에 앉는 것만 있었지 네, 않을까? 네.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또 누군가 여기 앉을 수 있죠. 다른 무다신 내담자가 앉아있으면 또 걔한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제가 여기 앉으면 저한테 네. 아니 특히 플리님은 저랑 상담하니까 맞다. 더 여기 쪽에 앉는 거. 반님도 상담하지. 근데 반님은 지금 거의 안 해. 안 한 지 두세 달 됐네. 아니 왜 미신님 왜만 사람한테 그래요? 노다신님한테 욕을 해요. 아 나한테 꽂힌 게 아니라니까. 세상 모든 남자들이 자기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니까. 누가 선생님한테도 꽂혔어요. 아니 그렇지. 그 중에 내가 중요한 사람에 꽂혔겠지. 그래서 본인은 날씬해지고 싶고 계속 밥을 안 먹고. 아까 그 얘기 해. 본인 요즘 세상 태어났으면 어떤 사람 됐을 거라고. 아이돌 연습생 돼서 그거 하려고 계속 안 먹고 마르고. 아이고. 아니 밤님 죽이고 싶었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나도 그 정도면 좀 무서워. 아니 이제 약을 먹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약을 안 먹었으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잖아. 아니 그런 욕구가 있어 행동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그게 너무 강렬해. 진짜 센가 보네요 그 남자.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요. 그런 감정을 나오면은. 근데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드러내세요.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도 밤님한테 드러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아니 그 세상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 아니 저도 일정 부분 이해하거든요. 저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크잖아요. 네, 저도 약간 능력적인 면에서. 아니 저도 사랑받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능력적. 그게 저는 근데 사랑받는다는 게 뭐야? 관심 받고 싶다. 관종이다. 그러게 사랑받는 하긴 옛날에 그때 얘기했었지. 스토커. 네. 스토킹도 엄청난 관심을 받고 싶다. 그런 결핍이 있거든요. 어? 스푼이 나 생각만 해도 피곤하지 않아? 사랑받는다는 거? 사랑하는 것도 피곤하고. 다른 종족이야. 근데 그러면은 저는 약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면 좋은데 뭔가 내가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생기면은 다른 그게 이제 욕구가 충족이 되는데 미신님은 그게 계속 충족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질문이야? 그런 거냐고. 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 남편이랑 누다신님으로 충족이 안 되냐?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모든 사람과 사랑받고 싶어.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커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한테만 그거를 받으면 된다는 욕구가 바뀔 것 같은데. 바뀔 것 같은데 약간 민진이는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계속 집착을 하고 야, 어릴 때 결핍이 있었냐? 약간 그런 느낌. 아니 뭐 어릴 때 결핍이 있었냐는 얘기야. 남편이 있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을 해줘. 그걸로 충족이 안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도 궁금한데 이제 유다신님은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미실님 같은 케이스의 원인? 그게 근본적인 그 원인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동부인 얘기는 원래 어릴 때는 이랬다가 커서는 이러는데 저는 미신님은 어릴 때 그런 케이스가 없었냐? 그게 잘 저 약간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크면 그런 게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아. 하시는 거예요?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그 충족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약간 모든 사람한테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기보다는 이 사람한테만 사랑을 받아도 된다라는 안정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 생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렇게 묻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있거든. 그게 결국 느다시는 질문이긴 하죠. 아니 남편한테 사랑받으면 그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미신이 이렇게 물어봐. 직접. 고. 남편이 사랑해주면 그 욕구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사라져. 그러니까 남편하고 누다심리관한테는 좀 과하게 집착하고 이렇게 그런 거고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관심 받고 싶은 거. 좋은 시선, 되게 말랐다, 이쁘다 이런 걸 받고 싶은 거잖아. 그치, 관심은 나쁜 거 진짜, 아니, 진짜 나도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니. 관심 받고 사랑받고 싶은 거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유튜브를 해요, 반쪽. 아니 그 사람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제가. 그러지도 않아. 요즘 그 가설은 아니야. 동구이님 말 못 들었어요? 그건 어렸을 때라고. 아니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렸을 적에는 그런데 커서는 이렇게 바뀐다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미슐린뿐만 아니라 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그럼 미신이 관심 받게 더 화려하게 하고 다녀요. 더 밥을 먹지 말라고? 아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옷을 엄청 화려하게 입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돈 써가지고 지금 쇼핑 아, 그래? 싸노 써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돈 이거 관리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냥 살아. 관심 받지 말고요. 아니 근데 유튜브를 하는 것도 뭐가 그냥 거지 않아요? 유튜브를 하거나 팟캐스트를 하거나 뭐 해요. 그래. 왜 그건 안 해요? 관계질투는 너 어떻게 온 건데? 얼마나 관심, 이호비 의미로 관심 받아서 얼마나 좋아. 아니 긴장과 불안이 너무 높아. 욕도 먹잖아. 그러니까 그건 싫다는 거잖아. 나 나오는 거 싫어요. 뭐라고요? 나오는 거 싫어. 그 둘 중 하나만 해요.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근데 포기하는 쪽으로 연락을 하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그렇게 글 올려가지고 믿다고 막 그렇게 써서 기분 나쁜 건 아니셨어요? 기분은 나쁘진 않았어요. 이해가 됐으니까. 난 기분 나빴어. 그냥 이해할 수 있겠다 그냥 싶어서. 아직 미신님한테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예전에 케이님도 관심 얘기를 했는데 케이님은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 질투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 그렇진 않아요. 그치? 아 미실이면 질투가 너무 커. 그렇구나. 내 다른 내담자도 우리 센터 상담자들이 싫어하거든? 왜 싫어할까? 루쌤이랑 더 친해서. 내 애들에 대한 분노도 되게 커. 어떡해.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다고? 나도 무지개 남자친구 생겼을 때 되게 질투했어. 뭐라고? 감독님?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가. 나도. 여기서 이렇게 나뉘는 거야? 저는 약간 경험도 못해갖고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아니 이거는 나이랑 이거 상관없어. 성인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 그래요? 네. 오히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매송대를 저희 학교가 말좀 축제를 학교에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나올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반에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다른 반에만 몇 명 있는데 그 혼자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너무 나가고 싶은데 혼자 나가기 너무 싫어서 그때 안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애들 반응을 하든 그냥 저절로 보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신청기가 지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뭔가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도 그냥 내가 나를 좋아하는 애들만 나를 이렇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이참에 그냥 이미지 스탑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미실님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 되게 질투 많은 애들 있잖아. 되게 질투 많아서 되게 따돌리고. 그런 애들이 제 주변 애들인 것 같아요. 그런 애들. 근데 언니 또 그렇다고 따로 그렇게 드러내지도 못해서 차라리 그걸 드러냈잖아 어렸을 적에. 그랬으면 또 이렇게 안 됐지. 근데 미실님이 그거를 너무 안 드러내고 살다가 결혼 생활 해줘서 힘들고 안 드러내고 살다가 이제 말이 그냥 터져나오는 거야. 아무튼 난 잘 이해가 안 돼. 사랑받고 싶은 그 날씬해지고 싶고 이쁘고 싶고 진짜 난 이해가 잘 안 돼. 아, 이번에 밥 많이 먹었어요. 잘했어요. 그런 애빠인데 이런 애밖에 못 입어.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이 들어서 이뻐 보이는 사람 난 좀 보면 역겨워. 또 시작했어? 2차전이야? 이제는 내 솔직한 내 마음이야. 되게 역겨워. 저도 상처받는데요. 아 이쁘게 하고 다니지 이게 마. 한단- 나이 들어서 막 꾸미고 다니는 사람은 와 추하다 진짜. 난 진짜 역겨울 정도야. 왜? 다닐 수도 있지. 역겨운 건 뭐예요? 자격 내 감정이야 그렇다고. 보면 역겨워. 아 씨발. 풀림이 안 나 가까이 오고 싶지 예뻐서 않다 씨발. 그럴 수 있지. 아니 진짜 미실님 오늘 스타일 저는 지난주보다 더 좋은 것 같고 연휴 때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가리려고. 또 좀 오늘 스타일 괜찮다는데 고마워요 이러면 되지 무슨 뭐. 그거 왜 평가로 가져가요 또. 네, 고마워요. 습관적으로 그래요. 본인 패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러면 이제 안 궁금해요. 뿔리님이 왜 이게 저번 복장보다 왜 이게 더 좋다고 했는지? 궁금해요. 아니 복장 얘기하지 마. 아 물어봐. 아니 얘기하지 마. 아, 왜 저번보다 나아요? 아니, 지난주도 저는 상관은 없었는데 내 머리띠 같은 것이 조금 과장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 뭐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은 좀 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뿔리님이랑 같은 마음이거든요. 저번 주보다 이번이 미실님 보는 게 더 미실님이 약간 편하게 입고 왔으니까 좀 편해 보여서 그게 더 좋아요. 그 분위기가. 저번 주에 너무 긴장되어 있고 이러니까. 미실님 안 편한 거 아니야 저 복장이? 그건 나 그건 모르지 나. 혹시 퍼스널 컬러 알아요? 네? 퍼스널 컬러. 그건 뭐예요? 그 나한테 어울리는 거. 그 웜톤, 쿨톤 이렇게 나와서 아, 저 잘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옷을 그걸 알아서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입으면 훨씬 어울리게 자신을 꾸밀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미실님 복장에 아무 관심 없고 미실님이 그렇게 막 느다심님 옆에 앉는 것만으로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괴롭히고 싶어요. 정말요? 네. 그건 또 무슨 마음이야?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것 같아. 꼴 보기 이래서 살살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그냥 양보해줘 좀 씨발 좀 다른 세계 살아 그냥. 그래서 살라 그래 그냥 아니, 열심히 사세요 씨발. 아니 그꼴 보기 싫은 게 결국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해서 이런 거잖아. 아니 그 대상이 밤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저를 제외하고예요. 그냥 좀 제 모습 같아서 싫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질투는 그렇게 크게 안 느낀다며 K님은. 그렇긴 한데 약간 아니야 질투 많아 케이님. 사람 이 정도는 아니지. 이 정도 미실님만큼은 아니지. 한 사람한테 집착하고 막 모든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어하고 이런 게 좀 약간 보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나는 보기 싫진 않거든. 이해가 안 돼. 상담하면서 미술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해가 안 돼. 자기가 좀 살이 빠졌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난 나이 먹고 그런 게 너무 추해. 근데 이렇게 저렇게 느다심이랑 스플님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실님은 되게 위축되지 않아요? 그게 좀 어떻게 들리는지 느다심이한테 얘기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오늘 미실님 편을 왜 이렇게 들어? 이해가 돼서. 뭐가 이해가 돼? 뭔가 나도 집단에서 좀 약간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자꾸 뭔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뭔가 큰 얘기, 뭔가 얘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위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지금 포인트 미신님 질투가 엄청 심한 그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편들어주냐고. 아. 왜 나는 밤님이 막 그렇게 밉다고 했는데 밤님이 편들어주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나 같으면 좀 짜증날 것 같거든. 근데 상관없는 나한테 이래. 미실님이? 내가 미실님이 약간 미실님한테 별로 그렇게 이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감정이 별로 없어서.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 의식을 엄청 많이 했는데 막 내가 뭐 하면은 애들이 좋아할까? 뭐 싫어할까? 이러면서 오히려 여자애들이랑만 있는 것보다 남자애들이랑 섞여서 있을 때 훨씬 재밌고 그러니까 남자애한테 잘 보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그래서 오히려 여자애들이랑 더 멀어지고 남자애들이랑은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그냥 너무 의식 안에서 편하게 서툴러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저 혼자만 의식 안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장착이 되더라고요. 뭐 미실님 할 얘기 있으면 해요.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뭐 나한테 뭐 얘기를 하든지 편들어준 감님한테 고맙다 하든지 뭐 괴롭히고 싶다는 K님한테 뭐라 하든지. 아니, 언니만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해받는 느낌 들어가지고 좀 덜 뻘쭘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소플님은 얘기 들으니까 소플님은 나이 든 여자가 꾸미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상관없이 그냥 난 꾸미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체를 싫어하진 않아요. 미실님처럼 오버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한 방 매길라 그랬는데 매겼더니 또 한 방에 돌아왔고. 그렇지? 아니 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매기라는 게 아니었어. 에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케이님은 뭔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좀 되게 경계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경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좀 긴장도 되고 좀 다가가기 힘든 느낌? 그러니까 진짜 제가 괴롭힐까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갈등 상황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피해야만 다녔거든요. 저는 미신이 편들어졌다기보다 약간 동정한 것 같아요. 너무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못하니까. 그래. 너무 받으라 좀. 저기 사게 두어 그냥. 저기서 알아서 하겠지. 저기서 알아서 해. 그냥 그렇게 사셔 그냥. 아니 담요 왜 갑자기 내 얘기를 왜 한 거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미신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이러고 있었지? 안 물어봤잖아. 무슨 마음인지. 그니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해서 얘기를 끌고 가고 싶어? 아니면 미실님이 오해할까봐 그래?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았어. 물어나 봐. 듣고 어때요? 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동정이라는 단어 딱 듣는 순간에 그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편이라기보다는 이해받는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이나 생각을 범님도 이해를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범님 얘기했을 때. 근데 나는 그걸 내 편을 들었다는 생각을 한 번 안 했었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또 동정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냥 그게 다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누구예요? 반말해주나요? 미실님이? 그럼 거짓말이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미실님한테 잘 보일 게 없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여보 왜 이렇게 다니는지 몰라. 또 긴장하기 시작했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다 못 믿고 있어서 작은 부정적인 단서 하나에도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라고 말해요. 긴장하지 말고 이러다 너 공황 오겠네 또. 공항 오지 마. 빨리 얘기해. 길게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작은 부정적인 단서 하나만 들어도 이것만 들린다. 몰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더 크게 들린다. 부정적인 말이 너무 크게 들려서 그래서 힘들어졌어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어제 학교에서 제가 그냥 제가 이제 어제 언니랑도 얘기를 했는데 반에서 영어 시간에 나와가지고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고 문제 문법 같은 거 설명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앞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문도애가 침을 뱉는 신용을 하고 간 거예요.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아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는 생각이 안 나다가 학원에 오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방학 때도 솔직히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영문고 좀 나가졌었는데 그게 다시 재발된 거예요. 좀 이렇게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좀 약간 계속 숨쉬기 힘들어지고 뭔가 한숨을 안 쉬면 좀 힘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엄마가 어제 그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더 심한 걸로 너한테 할 거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아예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자기 몫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신님이 좀 이해가 된다고? 네, 얘기 좀 해줘 좀. 미신님 좀 이해가 된다고. 이해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 입장 생각을 해보니까
얘기해줘서 좋아요 이래요. 얘기해줘서 좋아. 힘 빼, 힘. 핸드폰 놓고 편하게 있어요. 이러다 진짜 공항 오겠네. 그래서 동우이님은 좀 어땠어? 호흡도 좀 다시 어려워졌다고? 네. 지금도 좀 힘들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생각한 게 그게 말을 들어서 지금 그것까지 엄청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뭐 무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생각은 그런데 지금 몸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저 이런 게 좀 많지 않아서 그냥 그럼 다음 주 내일 모레 가서 얘기할 거고 네. 선생님한테. 네. 그 새끼는 침을 뱉고 가. 거지 같은 놈이네. 근데 그러고서 다른 애들이 그 걔한테 손내 이러면서 그 웃는 분위기가 있어요. 약간 비웃는 분위기. 걔를 저 수미님은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뭐 이렇게 재밌다. 약간 그렇게 재미로 봐하는 애들이 약간 제가 어떤 걸 나서서 하거나 발표 같은 걸 하거나 뭐 읽거나 무슨 시키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때마다 애들 분위기가 막 좀 비웃는 분위기예요. 힘들겠다.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좀 무덤덤해져가지고 무뎌져가지고 그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 학교에서는 그거를 그때 화를 잘 못 내요. 그냥 쌤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최선이지. 그래 약간 눈치 보이게 되죠. 근데 그때 얘기하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는 이렇게 뭐 나름 친구도 있고 그렇긴 했는데 약간 남자애들 사이에서 좀 조롱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또 대놓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분반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책상을 바꿔 앉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어떤 애가 제 책상에 앉아있던 남자애겠죠? 남자애가 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제 책상에. 근데 제가 그때 제모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제모도 잘 모르고 약간 개인 위생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못 쓰고 다녔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다리 이렇게 털나게 그려놓고 막 얼굴도 이상하게 그려놓고 막 이렇게 냄새나는 거 그려놓고 막 뭐 여자 오타쿠 막 이렇게 막 써놓고 어쩌고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너무 화가 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마음속에서 이거 누가 그렸어?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랬던 게 생각이 나고 더군다나 대놓고 그랬으면 맞아. 그 압박감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아무 대응도 못했어요. 그때. 그거보다 좀 오래 상처가 남았어요. 그때 좀 기억이 많이 났죠. 네. 근데 이제 남자애들한테는 말 못하고 여자 친구들한테 내가 이랬는데 누가 이래놨어 했더니 신경 쓰지 마. 걔는 원래 다 그래. 신경 쓰지 마. 친구들 이렇게 말해줘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아무 느낌이 안 나가지고 학교에서는 얘기를 아예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집에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저 6학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6학년 때 그때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자리를 키순을 만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키 커서 앞에 안 보이면 그거는 학습권 침해다 이러면서 그 줄에서는 자리를 바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키가 좀 큰 편이었었는데 그때 남자애들이 다 뒤에 앉았거든요. 근데 저도 다 뒤에 앉았고 여자 저 앞에도 딱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계속 자리를 1년 내내 남자애들 다 중에 다 남자애들인데 계속 그렇게 다 자리 바꾸니까 뭐 하나 할 때마다 남자애들 신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화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정통신문 뒤로 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 넘겼어요. 근데 이렇게 오염됐다 그러면서 다른 거 가져오는 거예요. 진짜 다양하고 너무 말을 해. 그러니까 6학년 때니까. 그래도.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2주 가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학교가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쉬는 시간보다 수업 시간을 좋아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 뭐 제가 발표를 하거나, 그러니까 애들한테 저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애들한테 그냥 어차피 아싸인 거 그냥 표현하고 다 표현하고 그냥 그래도 애들한테 발표 잘하는 애라는 막 그런 인식 정도 심어주자 해서 그냥 국어 시간에 막 이렇게 생각 얘기하고 그런 게 좀 많아요. 근데 그건 제가 항상 발표는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항상 먼저 해서 그냥 그런 게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반응 듣고 그냥 저 자신 그대로 만족을 하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이겨내고 그러고 이제 다시 또 대자뷰가 되는 수학 6학년 때 애들이 안 변해요. 성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어른 될 때까지 성장 안 해. 어른 되면 변할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어서 어른 되면 더 심해져요.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취미는 싫어하고. 근데 아무튼 좀 걱정된다. 학교에서 애들이 그런 분위기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발표하려고 학급들도 좀 긴장될 거 아니야, 동국이님이. 근데 전에 긴장 많이 됐는데 이번에 영어 발표할 때는 긴장 별로 안 됐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했는데 약간 그때는 그냥 소리 안 듣고 소리 안 들리는 척하고 이제 앞에서 다 웃고 있는데 저는 끝이 하고 제 마음은 이제 타들어왔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게 걱정돼요. 동금이님이 이게 힘든 상황인데 되게 지금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이게. 근데 그거를 잘 안 드러내고 얘기해서 그게 걱정돼요. 나중에 더 쌓여서 골물까 봐. 지금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이게 제 심장이 좀 약하다고 그 한의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약간 가슴이 이렇게 두근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러면 약간 이상하고 그런 뭔가 침뱉거나 약간 비웃는 친구들한테 화가 나진 않아요? 화나죠. 그리고 화도 나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만약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할 말이 그냥 하지 마. 그 정도 그냥 단호하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는 그냥 제가 그 학교폭력 예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되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막 해당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근데 거기서 보면 하지 말을 3번 이상 했는데 안 돼요. 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하려고 그럼 그게 큰 일 벌이고 싶지 않으니까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겠니? 그렇진 않아. 왜? 저는 제가 학교 다니는 이유가 복지 상담실이 있어서요. 제가 매일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거기에 제가 고래를 그려놨어요. 한참 그때 의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고래를 그때 1학기 말에 너무 이 상태가 너무 지속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지실 가서 고래 그리면은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냥 맨날 그렸는데 그 그린 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파스텔로 이렇게 그 배경 칠하고 고래 그리고 하는 게 너무 잘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붙여놨는데 갈 때마다 보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그 좀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게 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쉬는 시간에 애들이 모여요 거기로. 그래서
같아요. 제가 친한 친구들도 거기 바로 앞반이어가지고 다 다른 반에 있어요, 친구들은. 아니 근데 그 침대 있는 신용한 그 친구가 네. 동금이님이 그 개인 상담에서 얘기했던 그 친구인가? 요즘 유난히 좀 동금이님 놀리고 좀 괴롭힌다는 좀 다른 애긴 해요. 다른 친구예요? 그 저를 주도로 하는 애의 그 사이드 유리 그런 느낌. 계속 걔네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네들끼리 놀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게 수업 시간에 발표한 건데 선생님이 그걸 못 느끼시나? 그때 애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중재하고 제가 말하고 그냥 저는 꿋꿋이 했거든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아니면 선생님도 책임지러 싫어서 외면할 수도 있어. 선생님이 그걸 못 본 거야? 네, 못 봤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좀 시끄러운 거지? 그치? 수업 시간에 그 조용한 건 잘 때밖에 없어요. 동근님 짜증나는구나.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바로 앞이거든요. 그 선생님 딱 바로 앞에 이게 딱 책상이 붙어져 있어요. 저는 애들 다 자고 있는데 저는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느낌이 나고. 아니 너무 우리만의 꼴찌거든요. 아, 그래? 시험 다 꼴찌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애들 생각 없을 수가 있지? 요즘 학교들이 다 그렇더라고. 다른 반에 너무 좋은 애들 많은데 왜 우리 반에만 이런 애들이 보였지? 이러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매번 선생님들이 다 힘들어하시고 저렇게 딱 보이니까 반에 대한 애정도가 확 떨어지고. 근데 수프림이나 누다신님은 이게 꼭 폭력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더 좋은지. 학교 폭력? 아니, 예. 수프림이 좀 많이 좋은 생각을 했으니까. 아 그래? 아니야? 네, 일단은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알리는 분들 많이 안내를 하니까 알리고, 근데 분위기 자체가 잘 바뀌진 않더라고요. 학교에서 조치를 해도. 그래서 반이 바뀌고 학년이 바뀌어서 반이 바뀌는데도 이게 나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학교를 옮기거나 그게 아무래도 이게 문화니까, 아이들의 문화니까 쉽게 바뀌게 되지 좀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이 좀 바뀌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나서서 좀 일단 표면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게 걔를 불러서 잘못했다는 걸 얘기를 혼내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학폭위도 많이 열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좀 이제 절차 밟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돼도 아이들 생각 자체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냥 쟤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차라리 그 상태가 나은가.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동구미님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제 받아내게 될지가 이제 또. 더 감정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는 학폭이 열리진 않아요. 이게 실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래서 일단은 동구비님이 선생님한테 알려보고 좀 해보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안 되면 학교를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일단은 엄마도 알고 학교 복지 상담 선생님도 있고 여기 수플림도 있으니까 힘들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요. 근데 그 학교 상담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네. 학교에 있을 때는 못했어요. 그냥 그 생각이 안 너무 안 나가지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럴 때 한 가지 그 상황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걔네들이 동근님을 괴롭히지만 걔네 관심은 동급이님은 아니야. 이해돼요? 진짜 동급이님이 어떤 사람이고 얘가 이런 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 그게 싫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얘네는 자기 안에 있는 불만들을 뭔가 튀어 보이는 애들한테 계속 던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걔네 수준인 거야. 걔는 평생 그렇게 다 무시하며 살 거고, 그리고 한 명이 주도했을 때 옆에서 낄낄대고 웃는 애들은 어딜 가든지 항상 아무 생각 없이 남의 타는 대로 따라갈 거고. 그래서 그거를 아 내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문제구나라고 갖고 가면 안 돼.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그 시간을 좀 버텨내고 방법을 찾고 이랬으면 좋겠어. 걱정된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워낙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내가 학교 그만두고 싶냐고 물어본 거야. 나가주면 그만두고 싶어서. 엄마 기절을 자꾸 유도를 하셔서. 왜? 학교 그만두면 되지 뭘. 검정고시도 보고 대안학교도 가고 괜찮아. 이미 용서 접수 끝났어요. 대학교. 아 그래? 아무튼 방법은 있어. 혼자 그러다가 너무 아니 근데 상담 선생님이 아시면 아마 다른 선생님도 아실 수도 있는데 얘기는 하시죠. 근데 그날 사건은 그날 얘기 못해서. 그래. 제 얘기 좀 하니까 어때, 동건이님은? 항상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얘기 할까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플레임도 얘기 듣고 많이 속상하셨겠어. 그러게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도 그 친구였고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학폭이 비슷하게 열릴 뻔하고 그런 경험이 있긴 했는데, 근데 또 동금이가 좀 그런 상황에서 좀 현명하게 그런 대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요즘에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폭이 올린대요. 이걸 무마시켰다가 선생님이 맞아. 어쩌고 그래도 상황이 발생하셨어서 판단하지 않고 올리는데 그 선생님은 그때 좀 분절을 하셨고 우선 동금이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고 싶니? 나는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다. 걔네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하게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그거를 알았다. 사과를 받아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좀 약해 보이고 그러지만 좀 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믿음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또 상황이 더 드러나는 상황들로 나오는 거예요. 처벌받거나 그런 상황이 좀 더 좀 악화가 되고 그런데 걔네들끼리 그런 게 좀 상상이 되니까 이게 아까 내가 더 다른 방법으로 또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시 얘기를 듣고 야 너도 가서 걔한테 침을 뱉어줘.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나도 너한테 대응할 수 있는 거 너도 기분 나쁘잖아. 나도 기분 나빠. 너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저도 그게 잘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거 쌍꺼풀이네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가만히 있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해버리면은 걔네들은 심심한데 또 한번 쟤를 놀려볼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돼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좀 늦어져서 지금도 막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동금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자기들 불만을 튀는 애들한테 표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포인트는 있는 거죠. 조금 튀는 모습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요.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를 뿔리님이 할 건 아니지. 아니 플레임 생각해봐. 플레임님이 튀어. 아이를 데리고 공개 집단에 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보통 용기가 아니야.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도 튀는 게 나아요. 그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튀는 게 낫지. 여기 있는 사람 다 튀는 사람들이야. 알죠? 방송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네 진짜. 상담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엄마 나 학교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모르네.
아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동구이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은 아니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 사실은 뭐 그러면 뭐 나도 뭐 내가 욕먹을 짓을 하고 다니는 거지 그럼.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아 근데 진짜 그 말이 생각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구미님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걔는 지네가 뭐 하고 있는지도 잘 의식이 없을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막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막 괴롭히고 이런 애들이 근데 제가 좋은 대학교를 갔잖아요. 그때 막 나 기억나? 이러면서 막 인사하고 이러더라고. 대박. 그러니까 걔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누구였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생각이 들어. 이렇다고 또 좋은 대학 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할 얘기가 생겼네요. 아, 좋아요. 근데 엄마랑 집에서요 이렇게 다니긴 한데 제가 집에 핸드폰 갖고 많이 싸워요. 왜요? 중간고사 기간에 핸드폰을 30분밖에 못 써요. 그거를 이제 엄마가 패밀리 링크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그거를 잠글 수가 있어요. 시간이 다 되면 잠겨요. 근데 잠겨도 열려있는 건 열려있어요. 거기 있는 거 봐서 제가 다운받아서 영상을 봐요. 그래서 30분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엄마가 30분 다 지나면 밖에 내놔라. 근데 추석 때 공부도 안 하고 있고 뭐 할 게 없는데 하지 말라고 내놓고 뺀던 거예요. 추석 때는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왜 그랬어요? 또 왜 공부해? 추석 연휴이긴 했지만 마지막 날 얘기하는 거 아니니?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우선은 제가 동민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알레르기 같은 게 있어요. 예, 강박처럼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게요? 아니면? 그쵸. 그렇게 그냥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게. 근데 그렇다고 아예 못하게 하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은 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뭔가 하다가 심심하면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뭐 공상을 할 수도 있고. 아이고 정말 여러 지랄하네 지랄이. 아 정말. 근데 이걸 보기 시작. 그게 더 시간 낭비예요. 이거를 보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쉬어야지 사람이. 정말. 아니 핸드폰 언제부터 썼어요 동구이님은? 전 중학교 때는 스마트폰도 썼고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부터 핸드폰을 하셨죠? 4학년 때? 4학년 4학년 때 스마트 폴더를 썼고 스마트폰은 중1 올라와서 되게 늦게 썼네. 스마트 폴더에 조그만 걸로 다 보면 봤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6년 됐잖아요 핸드폰 쓴지 아직도 포기를 못 하셨네. 그러게. 아니 뿔리님은 그러면 핸드폰을 그냥 그 이제 뭐 업무용으로만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걸로만 쓰고 나머지 다 책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본인도 안 그러면서 왜 뿔리님 왜 동구미치한테 그래요? 굉장히 공감하시는데 소리를 궁금해하고. 근데 열받아요? 그 되게 열받아하시네. 엄마 생각나?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처받고 그랬을 때 그걸 보면서 얘가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힐링이 되는 게 아니고 잠깐 잊어버리는 거야. 그거는 그게 힐링이지. 하는 거지. 잠깐 잊어버리는 게 힐링이지. 그게 스트레스 푸는 거지. 스트레스 그걸 어떻게 풀어요? 아니, 그걸 왜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풀 수가 있어? 야 동구이 신나겠다. 동구이 내가 신나겠다. 힐링됐다는데 엄마가 왜 그걸 판단하냐고. 그리고 인생이 시간 낭비지 뭘 얼마나 생산적으로 살아야 돼. 무대 나와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숨 쉴 틈은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쉬고 있다니까. 30분은 숨 쉬기 너무 힘들어요. 그건 숨을 30분이라고 나가버리는 했지만 30분이 아니에요. 그건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열받잖아. 아이고 요즘 애들하고 연락도 못 하겠네.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좀 낭비하게 냈어요, 플리님. 그리고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진짜 시간 낭비한다니까 이렇게. 아, 제가 엄청 시간 낭비를 해봤거든요. 시간 낭비를 그렇게 해요. 나중에 커서. 아니 그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아니 공부가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뭐라도 다른 행동을 뭔가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는 건 해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예 해요. 아니, 근데 이제 근데 동성이가 시험이나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복지관 가서 그림 그리고. 아니 그거는 그때 잠깐 했었고 집에서 있으면은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보지 마 그러고서 제가 뺏어가면 계속 누워 자요. 노래를 그냥 불러요. 왜냐면 핸드폰이 하고 싶으니까. 핸드폰을 만약에 하라고 줘봐요. 그러면 하다가 적당히 멈춰요, 사람이. 그치. 코로나 때 그냥 줘봤거든요. 17시간, 18시간을 보고요. 6년을 참았으니까. 근데 사람이 6년을 참아도 안 하는 아니 근데 이게 핸드폰은 특히 더 그런 게 어른들도 이거를 제어를 못 하잖아요. 아니요. 쓰다가 안 되면은 뭐 하다 본인 느끼고 이제 적당히 하겠지라는 것이 핸드폰은 해당이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리님 중독이 걱정되는 거예요? 일부 중독이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동구미는 이 집착이에요, 집착. 그러니까 동금이님이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집착. 중독보다는 집착. 뺐으니까 진짜 그렇지. 아니 그럼 엄마 닮아서 그래. 홀리님이 동금이님 핸드폰 하는 거에 집착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것처럼 엄마 닮아서 그래. 상감사네. 그러네, 집착하지 마요. 누군가 집착적이네. 엄마 닮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닮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라면 놔둘 것 같아 그냥. 그냥 냅둬요. 그걸 왜 17시간 한 게 왜 그럼 나쁜 거지? 제가 상담을 해야 될 거예요. 애가 너무 핸드폰을 많이 보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홀리님. 지금 애들이 다 핸드폰을 하루 종일 하거든? 네. 근데 동금이님이 그걸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애들하고 고립되어 있다는 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애들 문화에 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아니 그건 일부 저는 좀 맞는 이야기라 생각해요. 근데 오랜만에 진짜 이런 심리 모임을 떠나서 동네 모임을 가봤거든? 그 남자들 모임을? 다 당구치고 게임해. 아 씨발 난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나 전에 초등학교 때 애들 다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그러니까 여자애들끼리 이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웃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애들 문화에서 얼마나 큰 문제인데요. 단들 다 골프를 하고 다녀. 나 한 번 골프를 못 쳐. 그거 어떻게 껴요? 사회에 끼질 못해요, 그러면. 홀리님 우리 큰애가 중3이거든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 뭔지 알거든요. 적당한 시간에 좀 더 자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해. 근데 나도 2, 3시까지 술 먹는데. 그래. 이 환경이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에서 여기에 사는 애들한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건 힘들어. 걔네들의 문화예요. 플리님 언제 핸드폰 처음 가졌어요? 스마트폰 생각이 나요? 2000년대 초반이겠죠. 내가 처음 핸드폰을 가진 게 97년이었거든. 되게 빨리 가졌다? 삼성 애니콜 1세대 PCS. PCS 알죠? CS. 알아? 알아요. 알아? 몰라. 기억나. 옛날에 전화기형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맞아. 그래서 안테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 벽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저희 아이한테 핸드폰을 6학년 12월에 사줬어요. 상관없어. 언제 사주든지 애들은 다 빠지게 돼 있고 그거는 동금이가 알아서 겪어내고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알아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나요? 알아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차피 세상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쵸? 그럼 애들이 다 핸드폰을 하잖아? 그럼 핸드폰을 많이 해도 1등 할 수 있고 핸드폰을 많이 해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다 상대적인 거야. 근데 이 흐름 자체를 플리님이 계속 막으면 그렇다고 동금이가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얘 그러면은 계속 참다가 성인 되자마자 또 미친 듯이 할 거고 문제는 플리님이랑 사이가 틀어질 거야. 제가 그래서 애들 그냥 냅두는 거는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서 얘랑 사이가 틀어진다? 난 그거 안 할래. 차라리 핸드폰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네가 나중에 겪고 이게 그렇다고 하고 그랬을 때도 얘가 아빠랑 사이가 좋은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플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만약에 동금이님이 이걸 동금이 일단 공부에 대한 뭔가 열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지장 갈 만큼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죠. 만약에 해서 자기 성적이 떨어져서 동금이 속상해. 그럼 그것도 동금이님이 견뎌내야 될 문제인 거죠. 그 과정이 있어야지 아 그럼 핸드폰을 좀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느끼지. 그게 없이 그냥 엄마가 계속 차단해주면은 오히려 더 하고 싶고. 그게 더 생각나서 공부에 더 집중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인 돼서 이제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걸 하면서 그때 인생이 나락으로 빠진다고요 점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면 그 핸드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뭐 시험을 잘 못 봤다거나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저는 돈 문제가 좀 그래요. 그 돈이 생기면 요즘 계속 쓰거든요. 네. 돈 관리를 안 해봐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 너무 돈을 못 쓰게 하고 그게 감각적으로 자기가 잡혀가지고 우리 집 못 살아. 심지어 건물주였는데 우리가 저희 집이 저희 집 거였는데 저는 건물주도 몰랐어요. 한번 사니까 우리 집 못 산다고 생각해.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돈이 감각적으로 이제 자리가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남들만큼 저는 사실 지금도 남들만큼 남들보다 많이 쓰는 편 아니거든요. 근데도 늘 돈 쓸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밤님 뭐라는지 알아요? 이거 다쳤더니 돈 걱정부터 해요.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들어오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게 패턴이 엉망진창이야 제가. 그래서 지금 나이 32에 돈 관리 받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정형외과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자기 엑스레이 안 찍었으면 좋겠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아가지. 그러니까 그게 눈치 엑스레이 보이는 요즘은 거야. 얘기해서 네. 돈 받고 이러는 게 난 눈치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늘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을 때 안 돼가 있었으니까 늘 돈 좀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엄마가 없을 때도 이걸 보고 있는데 엄마 없을 때도 엄마 들어올까 봐 무서워요. 약간.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이게 눈치가 보이는 거야 사람이. 이게 막 그 소리가 막 들려요. 이명이 막 들려요. 엄마 들어오니. 그럼 적당한 수준에서 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줬는데 아니야 충분히 안 줬어. 충분히 안 줬어. 아니 20살 넘어서 애 인생 망치고 싶고 이렇게 해서 개입해요. 아니 그때는 지가 이제 책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성인 되면 다 할 것 같아. 둘 건데 진짜 성인 되면 뭐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도 못하는데 지금은 해주라고 그렇게 한번 지금 빨리 해야 실패하게 안 하고. 냅둬요. 그니까 빨리 실패하게 왜냐면 지금은 둬요. 실패를 하면은 뿔리님이 케어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줬을 때 애들이 뭐 케어를 할 수 있어요? 당장은 못하죠. 당연히 못하지. 시행착오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생활비 주거든요. 네. 우리 큰애는 막 써. 막 써요. 그럼 제가 뭐 그래요. 네가 돈을 막 써서 동생은 되게 아끼거든요. 네가 돈을 막 써서 이렇게 쓰면은 동생보다 돈이 적어진다는 거를 차라리 내가 케어할 수 있을 그때 저는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돈의 문제하고 이 핸드폰의 문제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비슷해요. 뭐가 달라요? 비슷해요.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야. 아니 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플리님한테 저희 부모님이 제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어. 게임이든 뭐 생활이든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거든요. 이혼하시고. 그래서 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게임도 밤새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게임이나 지금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실컷 했는데 재미가 없어.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이걸 오래 할 정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 인생에서 게임 완전 빠졌어. 나는 게임 별로야. 잘도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되게 가난했는데 먹는 거에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라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자라면서 햄 이런 것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저 맨날 밤마다 라면 끓여 먹고 라면만 보면 환장을 해.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지금도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밤마다 라면 끓여 먹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거 너무 제약해가지고 당신 이러는 것 같다고. 맞는 것 같다고. 난 라면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역효과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컴퓨터 하거나 TV 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마음껏 했어요. 이렇게 새벽 늦게까지 자는 거에 대해서 걱정은 하셨지만 그때까지 컴퓨터라고 TV를 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커서도 성인이 돼서도 뭐 대학교 다니면서도 게임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그리고 그게 약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됐어요. 내가 그냥 적당히 좀 스트레스 풀면 좀 넷플릭스 하나 볼까? 그냥 보고 근데 이제 그거에 막 연달아서 몇 시간을 보고 막 밤새서 막 회사 못 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보고 스트레스 풀었네 뭐 이 정도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저도 약간 돈을 쓰는 영역이 약간 먹는 것 좀 많이 쓰거든요. 저도 어릴 때 막 패스트푸드 이런 걸 너무 못 먹게 해가지고 그게 약간 한이설인 거예요. 그래서 배달 음식에 환장을 해요.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저도 햄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못 먹게 했으니까 너무.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 햄버거 먹고 싶다고 햄버거 해줬어. 해줬는데 맛이 없게 해. 맛이 없어. 엄마가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약간 모닝빵에 돈가스 넣어서 이런 느낌은 그건 햄버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햄버거를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뭐 치킨 먹고 싶다 이러면은 꼭 다음 날 이러니까 그게 너무 한이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평균 체중이었거든요. 그 약간 좀 마른 편이었어요. 심지어 그때 50kg 초반이었으니까 160에 그랬는데 그 해가 다르게 막 10kg씩 쪘어요. 왜냐면 그때 성인이 돼서 자취하고 이러니까 마음껏 먹는 거죠. 계속 먹는 거지. 계속 그냥 차라리 피자 한 판을 시켜서 그걸 이틀 3일 쪼개서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건강 안 좋아지고 살찌고. 이틀 3일이 뭐야? 하루에 다 먹잖아 요즘. 아 요즘은 그렇지. 근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많이 못 먹고 그리고 그걸 아껴 먹었어. 어때요? 들으니까 좀. 이런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히려 그게 더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방대한 거야, 콘텐츠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알았어, 질리기가 힘들어. 알았어. 이 얘기에 넘어가자. 애들 100명 있다고 해봐요. 네. 100명한테 자유롭게 핸드폰을 다 하게 했어. 100명 애들이 다 핸드폰 중독이 되진 않아요. 아까 그래서 플리님이 얘기하셨던 게 뭐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 미실린 얘기할 때 네. 미실린은 왜 이렇게 된 거냐 물었잖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네. 그 생각 제가 마음을 놓는 게 뭐냐면은 거의 다 유전이야. 진짜예요. 다 유전이야. 네. 보통 사실 미실님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한테 정서적으로 충분한 케어를 못 받긴 했거든요. 근데 정서적으로 충분한 케어를 받았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삶을 사는 애들도 꽤 많아요. 다 유전이야. 정서적인 것도 유전이라고요? 당연하죠. 우리 큰애가 돈 쓰는 것도 유전이에요. 우리 둘째가 돈을 아끼는 것도 유전이야. 우리 와이프 상이 내 스타일이에요. 이거 누가 가르치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중독자가 될 사람들은요 유전자가 있어요. 되게 자급투구적이에요. 근데 나는 동금이님이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저는 동금이님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한쪽으로 갈 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동금이님이 친구들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게 동금이님한테는 지금은 힘들지만 저는 굉장히 큰 삶의 자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마음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핸드폰 중독이 안 돼도 엄마랑 틀어지면 나중에 동금이님 어른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엄마한테 얘기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잖아. 빨리 얘기 좀 해. 제가 부모님이랑 따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혼자 다 해요. 그래서 처음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엄마 아빠랑 소통이 이걸 담을 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죠. 그래서 큰아이가 지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나한테는 마음 안 닫았으면 좋겠어. 저는 아무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부모로서? 애가 만약에 뭐 진짜 좋은 대학 갔어, 좋은 직장 됐어. 근데 부모랑 연락을 안 해. 그걸 원해요? 잘 생각해봐, 플린님. 그러니까 플린이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그 광범위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순 없어요. 요즘 시대에서는. 왜냐면 어디서든 보니까. 눈만 돌리면 어디서든 봐요. 친구들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이런 거 되게 유해한 정보들. 어쨌든 요즘 같은 정보가 이렇게 많은 세대에서는 내가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보를 어떻게 이거를 유용한 걸 이게 유용하구나 이게 유해하구나 이걸 거르는 그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그 자체를 막아버리면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약간 동금이님 그거 시행착오를 해봐야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보는 영상들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핸드폰이 내 뭔가 안 좋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엄마 생각 다 똑같대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플린님이 자기한테 유익한 정보만 얻는 거야. 정신과 의사 중에 제정신 아닌 애들 많아요. 정신과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로 결과라는 거죠. 연구가 제대로 되지 연구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플린님 그거 아니 플린님 옛날에 공부해봤잖아요. 연구는 유의미 하고 찾는 거는 이건 되게 쉬워요. 어떤 주제든지 데이터만 엄청 늘리잖아요. 가설은 무조건 입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도 눈 엄청 나쁘거든요. 옛날부터 컴퓨터에서 당연히 핸드폰 많이 하면은 뇌에 영향이 있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회사에서 손 빠르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대표님이. 어릴 때부터 게임이랑 컴퓨터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진짜 그게 영향이 있어요. 진짜? 진짜.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IT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사람이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되게 그 가능성을 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거든요, 저는. 아니 대인관계만 잘하면 돼. 중독자들이 대인관계가 안 돼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진짜. 대인관계 못해도 돼. 그냥 잘 살면 돼. 근데 이걸 듣고 건강하기만 하면 돼. 이거 듣고 나서 엄마 집에서 어떻게 할지가 나 중요해. 다음 주까지 일러. 밴드 했어요, 진짜 어떻게 됐는지 밴드 했어요. 진짜. 이거 앱 까는 것도 엄마가 사랑받고 깔아야 돼요. 나도 패밀링크 했었거든. 근데 지워줬어. 애가 지워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경로만 더 알게 된다. 맞아. 저 애들이 제 전에 친했던 남자애가 해킹 쪽으로 걔 성공하겠다. 해커 되겠네. 근데 걔가 엑스키퍼인가 그거를 이제 푸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그래. 애들끼리 다 돌더라고. 그 이제 핸드폰에서 안전모드가 있어. 안전모드 하면은 그리는데 저는 그 한 번도 안 돼요. 핸드폰. 왜요? 좀 힘들었어요, 단단해. 근데 또 생각이 빠졌어요. 나는 부모도 아니고 같이 케어도 못하고 또 아니야 중요한 얘기 안 해줘. 중요한 얘기 플리님한테 도움될 얘기하고 해요 빨리. 저는 내가 이혼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 학창 시절을 본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큰애는 좀 6학년 때까지 같이 있었지만 막내 같은 경우는 6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일단 나쁜 엄마라는 생각이 먼저 딱 자책이 들고 나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오버하지 말고. 그래서 애들이 방치가 됐잖아. 네, 그래서 애들이 핸드폰 중독자가 됐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도 걱정은 됐어요. 그 애들 어떻게 살아 지금? 애들 돈 벌고 잘 살지. 게다가 지금 아빠도 집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 넷이 그냥 자기들끼리 살고 있어요. 막내가 몇 학년? 거의 고등학교 2학년이요. 6학년 때 그리고 막내가 몇 살 때 나온 거예요? 6살. 6살 때 두고 나와서 이 전남편 진짜 이상하거든. 애들 전혀 안 돌봐요. 애들끼리 살았는데도 좀 잘 살아. 하도 잘 사니까 내가 집
집단을 데려와라 했는데 애들이 집단을 안 와. 잘 살거든. 됐다 그러면. 냅둬요. 아이고 진짜. 얘기 잘했어 대준이. 내가 봤을 때 부모는 없는 게 나아. 그냥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도 주변 잘 살아.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부모가 있어서 아이들이 수많은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 부모가 없는 거야. 그렇게 자수성가하지. 강남에서 사고 친 애들 봐요. 다 부모가 잘 나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 부모 그늘 밑에서 계기다가 인생 조지는 거거든. 부모 빨리 없어져. 아빠도 서울대, 엄마는 서강대. 와, 괴롭겠다. 그거를 따라가는데 정말 그게 저번에 할머니 장례식장 하는데 그 이제 저희 삼촌이랑 외숙모랑 엄마랑 아빠랑 다 죽는 거예요. 그 외숙모는 국민건강공원이고 그리고 삼촌은 대한항공이고 엄마는 뭐 SK고 아빠는 시어머니 다 거기서 선배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나서 어떡하지? 미쳐되겠다. 내가 좋은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고 하지 마. 아 진짜 부모님이 이렇게 잘났을 때 애들이 스트레스 엄청 많아.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너도 니네 엄마 아빠 이렇게 나왔는데 너도 좋은 데 가야지. 맞아. 전에 아빠의 삼촌이 잘좀 안 나와요. 아빠의 삼촌 거기 오촌들이. 근데 거기 아빠가 이시엘에 유학을 갔었어요. 근데 같이 따라가서 이제 미국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너도 유학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 너도 가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학 가지 마. 사람 망쳐. 유학 가지 마. 아 힘들어. 유학 가지 마. 유학 가면 기본적으로 우울증. 진짜요? 기본적으로. 유학 갔다가 돌아올 애들 얼마나 안 돼? 유학하려면 차라리 학교 마치고 대학원을 가서 거기서 잡을 얻어. 아 그쵸 대학원 아빠 대학원 대학 가서 잡으러 미국에 살아 그냥. 외국에 살아. 진짜 그 정도. 그럼 거기서 아마 마약하게 될 거야. 맞아. 근데 맞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유학 가는 마약 유학하면 얼마나 많이 70%는 다 하는데. 마약이지. 왜냐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기도 그럼. 하거든요. 아, 외국 사람. 진짜야. 걔네들 가벼운 마약 그냥 서로 다 술에 사서 다 먹어. 브라우니에 대만 넣어가지고 그냥 먹어. 그거 안 하려고 유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진짜라니까. 그 유학 진짜 가서 반 이상이 진짜 마약에 빠진다니까요. 안 해본 애들이 진짜 없어요. 드물어요. 우리나라 여기 홍대 가서 클럽 가면은 쉽게 해. 요즘 한국에도 너무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있는. 언제까지 그런 거 다 통제하고 다닐 거예요, 플리님? 아 진짜 본인 인생 살아, 본인 인생.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게 문제야. 자녀들을 떠나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없는 거야, 자기께. 그러니까 못 놓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이제 손주한테 갔어요. 손주한테 개입해가지고 네버 세훈이가 엔딩. 너무 힘들어해. 네버 엔딩 스토리다 진짜. 괴로워. 그렇게 된다니까. 난 지금 미리미리 교육하고 있네. 그리고 이주연, 아빠는 너랑 따로 살 거야. 아빠 나 고양이 키울 건데 우리 집에 놀러 오래. 아빠 고양이 진짜 싫어. 귀여워. 저도 그것 때문에 엄마랑 정말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제가 30이 될 때까지 저를 못 믿어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자취해서 쳐들어갖고 살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창장부터 막 밑에까지 다 쓸어가지고 본인 하는 대로 해놓고 그 지랄을 겪고 이제 겨우 우리가 좀 개별의 인격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지금 제가 전화한 엄마한테 돈 필요해? 엄마 그래요. 딱 줘요. 그것뿐이야. 너무 관계가 너무 망가져요 진짜 끌리니. 너무 망가져요. 저 엄마랑 2년 동안 말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진짜 너무 망가져. 너도 독하다. 나도 좋겠지. 했었거든요. 그 공부 때문에. 네. 또 다시 생각해봐요. 아니 근데 뿔리님 웃으면서 듣지 말고 진지하게 그니까 좀 이거 진짜 들으세요. 이거 위험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들어. 안 들을 것 같아. 그래. 듣는 테너 같으면 이미 틀려 먹었어. 동수빈님 이제 외국으로 도망가서 마약하면 되겠다. 마무리들 합시다. 마무리들 하세요. 벌써 마무리예요? 응. 30분. 1시간 반 지났어. 아, 저는 뿔리님 너무 답답해요. 지금 안 듣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래도 연구 결과니까. 이 생각하는 게 너무 느껴져요, 지금. 근데 진짜, 저 너무 저희 엄마 생각나고, 정말 관계 망가지기 딱 좋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동금이님이 자취하고 싶다고 하면 그거나 빨리 내보내주세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구미님, 아까 얘기 들으면서 너무 화도 나고, 좀 그때 막 마음도 막 계속 한 심장도 뛰고 했다 그래서 좀 마음 되게 안 좋았어요. 뭐 선생님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저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좀 이렇게 중단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노다진님이 한 얘기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동구미님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 걔네들은 그냥 약간 자기들이 꽂히는 걸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가져갔으면 좋겠고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밤님이 왜 그러지? 아까 미실님한테 갑자기 동정하는 거라는 말을 했을 때 무슨 마음에서 이러는 거지? 약간 좀 의아스러웠어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좀 짜증났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 뿔리님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 너무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아쉬워요. 기회는 다른 분들 하세요. 그러니까 케이님이 그 그림 그렸을 때 하도 많은데 그 반응을 못했다고 했을 때 일단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 뭐지 그때만 그런 건지 아니면 살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할 말이 늘 하았는지 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상처받거나 힘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다 이렇게 나오나도 뭐 물어보지 못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뿔님하고 동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끼지 못하는 느낌? 막 저 세상 얘기하는 느낌? 막 그런 게 들면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자꾸 나한테 집중하지 말자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도 이렇게 막 대화가 같이 이렇게 막 오고 가는데 되게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랬어요. 좀그 홀림이 너무 그 핸드폰 사용 시간이라는 걸 보면서 너무 제한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네 그랬었어요. 그리고 네. 사실 지난번에 집에 가가지고 수풀님이 한 얘기가 한 일주일 동안 맴돌았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긴 했었었는데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끊을게요. 저는 일단
미실님이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저도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금이님 얘기에 집중을 너무 못하다가 그래도 집중해야지 하고 되게 애썼어요. 그래서 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쓸데없이 갑자기 툭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 맥락이 나한테 맞나? 그것도 되게 헷갈려요. 그냥 진짜 이건 약간 그냥 모르겠어. 주체할 수 없어.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진심이고 뭐고는 잘 모르겠어. 공정이라고 했던 얘기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실님이 되게 힘들어 보여가지고 저도 되게 마음이 어쨌든 불편했어요. 어쨌든 그냥 미실님이 좀 제 과거의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게 답답해서 자꾸 도와주고 싶고 말을 좀 더 걸고 싶고 약간 이 마음이 있었던 건 맞거든요. 아니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무작정 미실님한테 그냥 화를 냈을 거예요. 감정이라도 끌어내려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지? 라는 걸 생각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그냥 툭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되게 이상하게 만드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평소에도. 그게 평소에는 그거를 참지만 집단에서는 그걸 안 참다 보니까 되게 툭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어쨌든 그게 좀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미실님 계속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렇고 어쨌든 동구미님 오늘 얘기 듣고 진짜 많이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얘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못 들어서 아쉽고. 그래도 동금이님이 잘 뭔가 학교 생활도 잘 견디고 그렇게 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들면은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돼요. 동금이님이 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뿔리님이 많이 걱정이 돼요. 너무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늘 되게 뿔리님이 계속 약간 사람 분석적으로 그냥 뭔가 상황을 분석적으로 그냥 뿔리님이 되게 감정가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뿔리님 얘기도 좀 듣고 싶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되게 뿔리님 되게 희미해요. 여기서 동금이님은 되게 선명하거든요. 동금이 되레 자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뿔리님이 되게 희미해요.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이상합니다. 지금 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하면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이제 동금이 엄마로서 처음에 참여를 했고 첫날 보고서 그러면 나도 이제 뿔리로서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그때 첫날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동금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뿔리로서 여기 참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온전히 저를 다 공개 상담이긴 하지만 온전히 저를 다 보여주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어쨌든 동금이 엄마로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듣고서 이제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이제 동금이를 지금 중3이니까 키우는 동안에 저를 많이 생각을 했었고 고민을 했었고 내가 더 이렇게 만드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했는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서 서 있었어. 아니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게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아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발표. 네? 아니요. 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전이야 유전. 내가 이 집안을 알아.
엄마부터 시작해서 다 고집 아이고. 엄청 세. 아 그래?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미실님은 이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시는 건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긍정적인 뭔가 전달이 되어야 긍정적인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아까 담님이 이제 공감을 해주셨었는데 처음에 근데 그게 그 일반적으로 많이 공감받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좀 더 에너지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많이 하는 에너지는 아니었고 에너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조금은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 좀 안타까운 생각. 맞았어요. 저 하면 그냥 어차피 플리님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는 거야. 계속 압박해서 동금이 가끔은 가출도 하고. 근데 사실은 동금이님도 고집이 엄청 셀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무튼 저는 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모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진심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플리님은 부모님이 잘 키워서 플리님이 됐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본인도 혼자 알아서 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여차하면은 저는 이제 일단은 집에 한 하루 이틀만 가더라도 저는 지금 따로 이렇게 살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되는 친구들이랑. 그렇게 생각한 것도 내가 이제 애들이 일단 나랑 부를 때 놀아달라고 안 하니까 이제 필요가 없구나. 어렸을 적에 좀 같이 놀아줄 때만 좀 놀아주고 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면은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저도 제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겪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 애들도 그러겠지. 대신 나랑 사이가 틀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힘들 때 이 생각해서 계속 핸드폰 가지고 압박하시고 하셔도 돼요. 자기 자식이지 뭐 내 자식이야. 그리고 동금이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개 집단을 하잖아. 동금이님.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거든. 집단 상담을 유튜브에 전체를 공개해서 6년씩 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 이 얘기가 되게 많아. 이게 옛날부터 이걸 왜 공개하냐, 뭐 이 공개 자체가 윤리 위반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득할 만한 내 나름의 논리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서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진짜 알고 싶으면 찾아보면 될 텐데 안 찾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 안 찾아보고 지들이 욕하고 싶으니까 지들이 눈에 띄는 것 딱 하나만을 끌고 계속 욕을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내 개인적인 인생에서는 계속 반복되었던 이슈들이었어. 그래서 동근님에 대해서 뭐 발표를 이상하게 했네, 뭐 표정이 어쩌네, 뭐 이런 만약에 말도 안 얘기를 하잖아? 그때는 아 나한테 진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들이 불쾌하니까 내 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구나. 근데 그런 애들은 어른 돼서도 그렇게 살아.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도 생각도 해보고 힘들 때는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다 요청을 하면서 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실님 뭐 오늘 그래도 얘기 좀 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본인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미실님 이런 모습 되게 많이 오래 봤잖아. 긴장하면 막. 근데 사람들은 좀 보고 되게 낯설게 느낄 것 같아서 근데 계속 보여주면 돼. 괜찮아. 괜찮고. 그리고 사람들이 했던 얘기 그거 단어 가지고 가서 그러지 마요. 계속 집단하면서 얘기하고 하면 되지. 그래. 앵커지.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밤님이 그거 아까 미실님한테 동정하는 거 왜 얘기했다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 그냥 미셸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구나. 전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계속 얘기를 하고 싶구나. 좀 시비를 거는 느낌? 그 말에 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미셸님하고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관계를 좀 하고 싶구나. 그래서 뭔가 얘기를 좀 이어가고 싶구나. 좀 이런 게 좀 마음이 좀 느껴졌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밤님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셸한테 좀 그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봐. 자꾸 뭐 내가 왜 그랬니 이렇게 빠지지 말고 의미 없는 생각에. 그리고 미셸 뭐 오늘 좀 저하고 뭐 얘기를 해서 뭐 편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뭐 어떤 맥락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동구미님이 좀 저는 좀 걱정되고 그리고 르라심님이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르라심님이 좀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저도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학교가 힘든 게 사실 피할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 제가 얼마 전에 축구팀을 나왔어요. 아니요. 축구팀을 나왔거든. 안 맞아 나랑 애들이. 나오면 돼 씨발 사내들아. 안해 씨발 새끼들아. 나오면 되거든. 학교가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다심님이 진짜 가볍게 학교 그만두면 되고 검정고시 하면 되고 이런 얘기를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세상은 사실 피할 수 없을 때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 피할 방법이 다 있어. 피할 방법이 다 있어. 일단 시간이란 변수가 있어. 우리에게는. 우리 욕 많이 먹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갔어. 지금 나 조용해. 우리 센터 막 이렇게 이슈가 있어가지고 욕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달도 안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이 바빠가지고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자기 먹고 사는데 신경 쓰느라고 다른 사람 신경을 잘 못 써.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피할 수 있는 구멍이 다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 학교가 되게 전부 같고 여기 관계가 다 전부 같고 사실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저는 뿔리님도 그렇고 동구미님도 그렇고 거기서 좀 한번 벗어나봤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전부가 아니야. 난 솔직히는 학교 왜 있어야 되는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안 보내요. 하지마 오늘 학교 가기 싫으면.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거든. 근데 난 그게 되게 도움이 됐어. 나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오늘 가지마 그러면 이랬거든요. 다 가게 돼. 근데 박사까지 했다가 그래서 언제든 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나한테 주어지는 것과 주어지지 않는 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꼭 여기에 적응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구미님도 그렇고. 그리고 뿔리님은 그러니까 저는 아이한테 제일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이 자체가 잘 사는 것보다는 세상 일이란 게 다 좋은 거랑 나쁜 게 같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가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좋은 거가 나쁜 것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는 게 전 사실 제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거든요. 공부 잘해야 되고 못해야 되고 상관없고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고 제 동생은 못하는 편이었는데 동생도 잘 살아요. 그리고 저희 처남도 서울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처남 때 또 좋은 학교 나오고 다 똑같아 사는 게 나랑
별 차이 없어. 우리 와이프는 전문대 나왔거든? 별 차이 없어. 그냥 좋은 동네에 살고 안 좋은 동네에 살고 이 차이인데 또 그 좋은 동네에 살면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보니까 생활 수준이 비슷해. 사는 모습 보면서 아 이게 세상 일이란 게 참 다 공평하구나. 그래서 굳이 막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아 그러면 세상의 질은 여기서 달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있는 거지 진짜 객관적으로 네가 돈 얼마 벌고 어디 살고 어느 대학 나오고 여기서 삶의 질이 갈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되게 저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 내가 세상 보는 시각을 알려줘야겠다. 저는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제 하는 게 뭐냐면 애들 말을 듣고 그냥 내가 변하는 거야. 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얘기했을 때 일단은 헛소리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 뭔가를 변화를 주는구나. 이거를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면 가지마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가고 싶을 때 얘기해.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이란 게 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거를 아이한테 제일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이나 핸드폰도 막을 생각은 없어요. 지금도 게임기 제가 사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냥 게임기 사줬어요. 그러니까 별 이유는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게임기를 애들 둘이 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야,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걸 왜 못하게 해? 자기가 게임기 사주자고. 그래서 사줘서 하루 종일 해요 지금. 그래서 하루 종일 나눠 나는. 그리고 같이 해. 저는 같이 해요. 그냥 옆에서 하고 야 아빠 이제 그만해 일하려볼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훌리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훌리님 그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착각인데 얘기 다 들어본 얘기라고. 맞아. 그 되게 큰 착각이에요, 훌리님. 훌리님이 안 살아본 삶이 훨씬 많아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공부 잘하는 멍청이야 내가. 아이고. 일단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어. 그렇게 잘하는 거?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삶을 통해 배우는 거랑 어디서 봐서 아는 건 진짜 달라요, 훌리님.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진짜 사람들하고 여러 얘기하고 삶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망친 삶도 보고 성공한 삶도 보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 겸손해져요. 그래서 아 진짜 누다신님처럼 상관없구나 진짜 어떻게 하든 이게 돼요. 근데 플리님은 아직 그게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별로예요 마음이. 궁금이님이 있어서 내가 또 함부로 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K님 좀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서 어땠는지 오늘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봐서 아쉽네. 이상해요. 한 번 해서 운동? 네. 오늘 또 해요. 오케이. 자, 동구님 마무리. 저는 오늘의 계기가 얼마나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안 바뀔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끝나고 바로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냥 지나간다 치고 오늘 계기로 패밀리카 젖었으면 좋겠다. 도서관에 가려고 그러고. 그렇지, 내가 그 생각했어. 그렇지, PC방 이런 데. 돈이 없어요. 아이고. 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 지금부터 뺑기치는 거. 땀이 나네요. 그리고 엄마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이게 저는 그냥 욕구여서 그냥 맨날 엄마랑 싸우거든요. 그걸로. 근데 싸울 때마다 너무 말도 안 통하고 나는 이거 끝나고 하려고 했다. 뭐 안 믿어요. 그 학교 갔다가 와서 맨날 리모컨 숨겨놔요. 제가 찾아요.
역시 이런 스킬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TV 리모컨을 찾아요. 그냥 찾아서 보고 엄마 올 때까지 보고 엄마 오면 또 혼나고 또 다시 갖다 놔야지 왜 그걸로 혼나. 완전 아니 진짜 그런 게 없어요. 약간 이게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걸 아는데도 그냥 그 지금 즐거우니까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그 엄마 오는데 지금 그만 봐라 이러면 제가 무시해요 그냥. 그래서 저 마이웨이로 가요. 그래서 약간 아빠 거구나. 동생이 엄마 거고. 그런가? 아니 아빠 알았어. 빼고. 아빠도 이러진 않아요. 근데 좀 엄마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전 여기서 살짝 딱 쓰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벌금 같은 거 내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좋긴 하네요. 벌금에서 회식하면 좋겠다. 내가 20살 되면 집 가출한다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견뎌. 어쩔 수 없어. 그냥 20살 됐을 때 제가 엄마가 너 그때 뭘 해도 뭐 상관 안 할 테니까. 거짓말이야. 안 그래. 진짜 거짓말. 진짜 그거 거짓말이야. 20살 되면 논다고 아, 절대 안 그래. 아닌데. 아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갈 생각해요. 다 했어? 네. 그래. 수요일 쉬고요.